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검사 5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나 다스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입니다. 이로써 수사팀은 18명의 검사로 꾸려졌습니다. 실제 수사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로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옵티머스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사람을 소개받는 대가로 윤 전 국장에게 돈을 줬다는 옵티머스 대표의 메모지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법원 청사를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취재진을 피해 주차장으로 달려갑니다.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해명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또 다른 혐의로 재판 중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에도 연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은 윤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메모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메모지엔 윤 국장, 은행 부행장 등 다수 속에 3천만 원 대여 부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모 대표가 써서 검찰에 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측근을 통해 윤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씨 소개로 시중은행 부행장과 전무, 자산운용사 대표를 소개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에 걸쳐 3명에서 4명을 소개받은 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보낸 뒤 1천만 원 정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윤 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씨의 행적이 단순히 소개에 그친 것인지 옵티머스 경영진과 금융권 등 인사를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 역할했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금감원의 또 다른 전직 간부도 옵티머스에 여러 도움을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옵티머스 안에선 박사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펀드 부실 사태를 대비하는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펀드 부실 사태에 대비해 만든 문건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몇몇 인사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작성에 전직 금감원 간부였던 A씨가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한 옵티머스 관계자는 A씨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만들어진 문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내부에선 A씨를 박사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 이어 또 한 명의 금감원 출신 인사가 거론된 겁니다. A씨는 금감원에서 10년이 넘게 일했고 한때 자산운용사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김모 대표, 윤모 변호사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A씨를 관계사의 감사로 선임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금감원 현장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봐달라며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실제로 금감원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 옵티머스 본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금감원 검사팀은 검사 직전에 자료가 은폐됐다고 검찰에 알렸습니다. 또 건물관리는 직원이 자료를 건물 밖으로 옮기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 대한 정보가 옵티머스로 미리 새어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D빌딩입니다. 최근까지 이 건물 1층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금감원 자산운용 검사팀이 이곳에 현장 검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 자료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미리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관리인은 옵티머스 직원이 자료를 사무실 밖으로 옮기는 걸 봤다고 금감원 검사팀에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검사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검사팀은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제3의 장소에 증거를 숨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본사가 있는 1층에 함께 입주한 화장품 업체 C사의 사무실입니다. 옵티머스와 무관한 곳입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내부에선 비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건물 4층엔 H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하자 처리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요 증거를 여기에도 감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옵티머스는 금감원으로부터 서면 검사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제출된 자료가 허술하고 오류가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시기가 누군가에 의해 옵티머스 내부로 샜을 가능성도 의심됩니다. JTBC가 보도한 옵티머스의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에도 금감원과의 딜, 압수수색 시나리오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문건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전인 5월 22일에 작성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지금은 구속된 윤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 본인도 지금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중심엔 윤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옵티머스와 관련된 법인의 주주나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을 받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를 처분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당사자 측은 청와대에 들어가며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옵티머스의 다른 직원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어떤 경위로 주주가 됐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해덕 파워웨이의 사회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6개월간 총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septillion의 최대 주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유독 옵티머스 관계사와 얽히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씨가 국회에 나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5천만 원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2019년 7월의 청와대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